직전 고점인 2580은 당연히 뚫을 수 있는 힘이 있고 거기를 뚫는다면 2600, 650까지는 쉽게 갈 수 있다 정도로 뷰를 말씀드립니다. 크게 가지는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최근에 이정윤 세무사님은 구독자 20만이 되셨고 굉장히 그 사이에 좀 슬럼프가 있었는데 결국에 20만을 돌파하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 20만 돌파 기념으로 굉장히 거액인 한 1억 정도를 기부하셨다고. 제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네. 이제 오늘 이 배지를 달고 왔어요. 이거 뭐예요? 이게 이제 사랑의 열매 배지고요. 네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나눔 행사를 갔다 왔는데 좀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가 20만 구독자 돌파를 1년이나 기다렸어요. 그때 19만에서 19만에서 20만 맞습니다. 되는 10,000명의 구독자를 1년 기다리면서 너무나 기다려왔던 숫자를 돌파해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부자컵이랑 부자우산 같은 굿즈를 만들어서 202분한테 선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강연회처럼 라이브 방송으로 네네. 한 3시간 정도를 기획해서 그건 이번 주 금요일에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 두 가지를 하는 계획을 세우면서도 더 기분이 좋아서 그래도 구독자님들한테 받은 사랑을 네. 제가 나눔 행사로 좀 보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결정을 했고, 또 하나는 그냥 개인의 자격으로 기부도 했지만 네. 이렇게 알아보니까 뭐 연예인 분들 같은 경우는 팬클럽이 이렇게 기부액을 모아서 단체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계획을 한 건 사랑의 열매하고 연계를 해서 네. 가상계좌 받아서 우리 슈퍼개미 이세무사 TV 구독자 이름으로 한번 모금을 한번 할까 계획이 있습니다. 어쨌든 1억이라는 돈이 그 누구에게나 사실 부자분들한테도 큰 금액일 텐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20만 구독자가 됐다는 얘기는 네. 또 그 과정에서 뭐 당연히 수입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뭐 유튜브를 하는 걸 이렇게 댓글을 보면은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재능 기부다. 근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재능 기부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구글 측에서 수입도 받고 있고, 또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간접 홍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윈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윈윈의 과정에서 20만 구독자 돌파는 굉장히 뜻이 깊은 돌파였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역시.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구독자 20만도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못 넘는 게 아닐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사실은 20만 구독자 돌파에 네. 김 작가님의 바로 직전 마지막 마중물 같은 역할인가요? 19만 7천 명 정도 네. 됐을 때 딱 여기 김 작가 채널에 나왔는데 네. 그날 한 방송 나가고 한 일주일 만에 거의 한 5천 분 이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20만 구독자 돌파에 아주 1등 공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에게도 뭔가 오지 않을까 기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표님 요즘 근황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요즘 이제 네. 좀 이렇게 방송 출연 좀 자제하고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네. 어떻게 된 일인가요? 한 번씩 이게 변장해가지고 언둔 곳으로 한 번씩 나오긴 합니다. 언둔 곳으로라는 컨셉으로 한 번씩 오늘도 컨셉을 선글라스 끼고 언둔 곳으로 컨셉으로 나오려다가 원래 정상 컨셉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워낙 컨셉으로 제대로 알려주시려 지금 노트북 혼자서만 딱 앞에 놔두시고 지금. 또 우리 이세문사님 준비를 제보고 하라고 해서 오늘 사실은 그 역할이 다 있는 거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이제 저의 역할은 이 오프닝 때 좀 이렇게 웃음을 한번 드리고 뭐 말로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차트는 또 이제 대표님이 차트 도사시니까. 알겠습니다. 자, 우리 차트 조사님부터 그러면 현재 한국이랑 미국 증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앞으로 시장 전망 해주시고 이제 그 외에 세무사님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한국, 미국 주식 최근에 많이 반등이 좀 있었죠. 오늘 코스피 2,550 정도. 예, 그리고 거의 고점을 뚫었어요. 어쨌든 전국 고점을. 최근에 못 뚫던 자리 2,500짜리는 계속 못 뚫었었는데 뚫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 했는데 오늘 다시 2,500대가 50이 안착했더라고. 제가 다시 한번 차트라 볼게요. 전 고점 아직 못 뚫었네. 죄송합니다. 2,580이 고점이고 아까 왼쪽 눈빛 세무사님이 아직 못 뚫었는데 역시 뚫었다고 말 실수를 하고 있지. 그 표정을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언둔 곳이다 보니까 네, 신뢰도가 굉장히 지금 벌써 떨어지고 있는데 시작해 주세요. 근데 이 전고점을 이렇게 뚫지는 않았지만 모양은 아주 좋습니다. 원래 이게 차트상에서 가장 좋은 모양은 이제 전고점을 높여가면서 고점을 뚫을까 말까 할 때 이제 모양이 이제 뚫을 가능성이 많아졌다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봉상으로는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볼게요. 추세선이 이렇게 고점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지금 뚫을까 말까 하는데, 우리 여기 지표는 우리 블릭스 지표 2130에서 일단 매수 지표가 나왔고, 지금은 이제 뭐 따로 매수 지표는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주봉상에서 보면 요 자리인데, 평행선 사이 한 2600짜리? 요 자리가 저항대로는 작용하고 있습니다. 2600짜리. 그리고 요게 결국 한번 뚫어서 안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월봉상으로 보면, 제가 이거는 여러 번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예전부터 IMF 때랑 좀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 그때 보면, 이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요 부분에서 한 조정을 좀 주고, 옆으로 횡보를 한참 하다가, 한번 상승을 좀, 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정도로 상승을 하고, 다시 하락을 줬단 말입니다. 지금이 아까 여기서 상승을 주는 구간이라고 보이시고,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구간이니까, 최대한 상승할 거면 상승해라. 그래서 나중에 침체가 오더라도, 두드리 맞더라도 최대한 하락할 수 있는 여유를 많이 남겨두기 위해서 최대한 상승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래도 상방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고점은 옛날에 3,300은 못 뚫는다. 왜냐하면 금리가 지금 거의 미국으로는 5.5%대고 우리나라는 뭐 3.5%인가? 3.5%면. 어쨌든 이게 상방으로 가기는 쉽지 않은 그 금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횡보든 상승이든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나고 나서 침체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이제 하락 조정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세 상승이 한번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첨언을 하나 드리면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IMF 때를 지나서 2001년도, 2002년도 요때 보면 이렇게 좀 상승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침체가면서 이제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세 상승이 한 3, 4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한번 저는 이제 최대한 올랐다가 한번 쳐박고 나서 가지 않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지금 근데 3,300은 굉장히 좀 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지는데, 그럼 단기적인 고점은 상단 어디 정도 보시는 건데? 그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글쎄, 뭐, 그거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네. 근데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2,700~800은 어렵지 않나 이 생각을 해요. 한 뭐, 800선은 넘치기는 쉽지 않다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한국 증시에 대해서 좀 이제 큰 저의 뷰를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이게 주식이라는 건 뭐 오르느냐 내리느냐 또는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박스권이냐 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큰 봉차트로 본다면 코로나가 발생했던 2020년 3월에 저점을 찍은 거죠. 1,400대 코스피 기준으로. 그리고 그 3월부터 그 다음해 2021년 6월 말까지 한 1년 3개월 정도 상승을 하면서 1,400대의 코스피 지수가 이제 3,300대가 됐고요. 근데 그 3,300대의 고점에서 또 정확히 1년 3개월 동안 빠졌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빠졌죠? 작년 9월 말까지. 코로나 이후의 차트는 사실 간단해요. 1년 반 동안 오르고 1년 반 동안 빠졌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작년 9월이 일단 바닥이었다라고 지금 지난번 아마 왔을 때도 제가 90% 95% 말했더니 그 100%랑 무슨 차이냐 그래서 제가 그 차이는 바로 정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블랙스완 같은 뭐 정말 뭐 핵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뭐 미국에서 뭐 연준 위원들이 미쳐갖고 금리를 뭐 7% 8%까지 올린다든지 뭐 이 정도의 블랙스완급 재료가 아니라면 저는 작년 9월 2100이 일단은 하락장의 바닥은 찍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상승과 하락이 아닌 옆으로 가는 구간까지 왜 말씀을 드렸냐면 하락장은 끝났다고 제 뷰로는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하락장이 끝난 게 곧 상승장이다. 3,000, 4,000, 5,000 간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저점 2100을 저는 올해는 깨락률은 아주 적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작년 9월, 아까 우리 배 대표님이 차트 추세선까지 이렇게 그려드렸지만 작년 9월 저점, 그리고 올해 1월 초 저점, 또 3월 중순의 저점, 또 이번 4월 저점, 이 4번의 저점이 계속 상방으로 저점을 높이고 있거든요.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굳이 2130을 깨러 내려갈 하락 요인이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없다고 보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 바닥은 찍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게 기간 조정이라는 게 언제까지 갈지는 예상은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당장의 차트를 본다면 직전 고점이 2580인데요. 지금 2550, 60까지 다 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종목으로 치면 신고가를 칠 때 오버슈팅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수 차트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수 차트도 똑같기 때문에 직전 고점 2580을 넘을 힘은 간신히 넘는 게 아니고 거의 뭐 넘었다 하면 제가 보기에 2600, 2650까지는 그냥 쉽게 가는 차트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뭐 거기서 뭐 2700, 800, 900, 3000을 간다라는 말씀은 너무나 오래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나온 시점에서는
직전 저점 2130이 하락장의 끝이라는 뷰, 그리고 직전 고점인 2580은 당연히 뚫을 수 있는 힘이 있고 거기를 뚫는다면 2600, 650까지는 쉽게 갈 수 있다 정도로 뷰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디선가 들었던 얘기인데 프로 선수들이 뭔가 연습을 게을리하면 뭔가 그 다음에 감독이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코치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도 알게 된다고 하는데 골퍼에 있는 얘기죠. 예, 골프에서 뭐 연습을 뭐 일주일을 안 하면 뭐 갤러리가 알게 되고 그렇죠, 뭐 그렇죠. 며칠 안 하면 선생님이 알게 되고 하루 안 하면 자기가 아까 전에 이제 배진환 대표님이 이제 은둔고수라고 하셨는데 요즘 차트를 안 보시 좀 된 게 아닌가. 제가 그 얘기를 아니 여기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세무사님은 매일 마감 시향을 하시니까 매일 차트를 보시거든요. 앞에 노트북이 없는데도 딱딱딱 대표님은 요즘 은둔고수로 골프 친다는 얘기가 있으신데 눈앞에 있는데도 약간씩 미스가 있어요. 제가 그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차트를 헷갈렸어요. 아, 네. 삼성전자 차트를 아까 띄워놓고 있다 땀나는 보니까 정보 좀 뚫었으니까. 네, 삼성전자 정보적으로 뚫어서 내가 그래도 조금 헷갈렸어요. 삼성전자는 원래 지수랑 또 비슷하니까 내가 헷갈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차트 있으니까 삼성전자 어떻게 보시는데요? 요즘 삼성전자 분위기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제가 주주거든요. 아, 그래요? 네. 삼성전자 뭐 원래 신기하게도 뭐 좋다 그러고 또 이게 뭐 이게 실적 잘 나오고 증설하고 이럴 때를 보면 항상 그것도 이상하게 쳐받고 반대로 지금 감산한다 그렇고 또 지금 올 2분기 올해까지 뭐 계속 안 좋다 그러는데도 지금 주가는 계속해서 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요즘 전문가분들도 대부분 좋다 말하고 외국인도 사고 있는데 제가 그 매수 매도 물량 보니까 개인은 팔고 있더라고요. 그거 팔아서 배터리 사야죠.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시고 주가점 어떻게 보시는지. 삼성전자는 지금 외국인이 거의 9조대를 샀더라고요. 반도체는 뭐 거의 11조대를 샀고, 그죠? 그러니까 제일 지금 이게 외국인들이 왜 살까 생각해 볼 건데, 어쨌든 뭐 미국에서는 반도체 지수들이 상당히 계속 좋았잖아요. 좋았고, 뭐 또 그쪽 관련 산업들이 계속 뭐 주가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실적은 지금 안 좋지만 뭐 지금 또 DDR5라든지 또 AI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가 반도체들이 이제 성장성 모멘텀을 작용하면서 그걸 미리 내다보고 또 원래 주식은 또 6개월 정도 선행을 하니까 또 6개월 정도 그 후에는 또 감산이 좀 되고 DRAM 가격도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까지 포함해서 미리 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전망으로 보면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렇게 차트가 아까 이렇게 고점을 뚫었어요. 일봉상에서.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내가 이걸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뚫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 추세선도 살짝 뚫은 것 같더라고요. 추세선도 이렇게 이 상태로 보면 이게 뚫었더라고요. 추세선 상에서도 뚫었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이걸 봤을 때 주봉상에서도 고점을 연결해 보면 주봉상에서도 뚫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평행선으로 보면 7만 원대가 이제 매물이 좀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7만 원대 매물 요게 이제 저항선으로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내가 생각에 좀 쉽게는 못 올라가더라도 좀 7만 원대가 안착하기는 쉽지 않을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이제 그게 차트적인 조건이고, 그래서 뭐, 그리고 거시적인 경제적인 상황, 그 다음에 금리적인 상황. 이 삼성전자라는 거는 사실 회사의 실적 이런 걸만 움직이진 않잖아요. 뭐 프로그램 매매 또 뭐 외국인 수급 동향에 따라서 상당히 뭐 작업되다 보니까 사실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걸 뭐 얼마큼 간다. 이거는 사실 뭐 상당히 어려운 주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실적으로도 평가하기 힘들고 또 주로 이제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게 이제 그거는 지수와 모든 거시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크게 가지는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고점에 오면 또 부딪히고 또 다시 이렇게 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7, 8만 원 가면은 또 좀 약간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제 의견도 배 대표님 의견하고 흡사한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지수랑 비슷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보통 투자자분들이 뭐 삼성전자가 지수보다 훨씬 다른 움직이던 시기를 뭐 과거의 영광 이런 걸 많이 기억하셔서 뭐 삼성전자가 지수보다 훨씬 빨리 움직일 수도 있잖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의 시총 상황, 막 500조의 시총 상황에서 지수랑 완전히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희박하고요. 그 대신 지수보다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에서는 올해 들어서는 지수보다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차트의 두 개 차트를 봤잖아요. 지수 차트하고 삼성전자 차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 지수는 직전 고점이 2580을 못 뚫었지만 삼성전자는 직전 고점을 뚫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수보다 강한 시기가 있고 약한 시기가 있는데 올해 들어서 특히 4월, 5월 들어서는 지수보다 강하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자금의 이동이 어디에서
삼성전자로 바뀌었는 데까지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 자금에서 확실히 옮겨졌어요. 왜냐면은 4월의 차트를 보면 4월 달에 2차 전지는 조정을 받았고요. 그렇죠. 반대로 이제 반도체 관련주는 올랐기 때문에 이건 뭐 삼성전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산업의 자금 흐름과 주가 상승에서 2차 전지 산업보다 반도체 산업이 4, 5월은 확실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번에도 아마 감산의 경제학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감산의 경제학은 당연히 주가를 오르게 만듭니다. 왜냐면은 사례도 똑같이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풍년이 있으면 무슨 예를 들어 뭐 배추 풍년이다. 배추값 떨어지죠. 배추값이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보통 하시냐면 배추를 막 이렇게 막 버려요. 네. 농민분들이 이거 화나서 버리는 거지만 실제 경제학에서는 그럼 배추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시 가격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흉년 때 가격이 올라가고 풍년 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최고 메이저 메모리 반도체 회사에서 감산을 말한다면 당연히 메모리 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굉장히 잘한 선택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실적이 막 좋았을 때는 못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실적이 안 좋으니까 왜 올라가냐? 그거 역시 마찬가지죠. 지수가 경기의 선행 지표인 것처럼 기업의 실적과 주가가 반드시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반도체 시장이 바닥이구나라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네.